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가 수년 동안 추적해온 한 여인의 실체를 다룹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런던 히드로 공항의 새벽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람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입국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틈에서 영국 국립범죄수사국 요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속도로. 요원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짧은 손짓과 눈빛만 오갔다. 그들은 목표가 나타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롱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걸음을 옮겼다. 트렁크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루자 이그나토바. 세계가 CRYPTOQUEN이라 불렀던 인물. 그리고 지금은 FBI가 지명한 세계 10대 수배자. 그녀가 만든 ONECOIN은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새로운 금융혁명이라 불렸다. 그러나 그 이면은 거대한 사기였다. 전 세계 175개국에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규모는 9조 원을 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사라졌고 그녀는 그 중심에 있었다. 2017년 그녀는 돌연 사라졌다. 모든 회의 일정이 끊겼고 연락도 사라졌다. 그녀는 흔적 자체를 없애버린 듯 사라졌다. 이후 FBI, 인터폴, 유럽 사법기관이 합동으로 추적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완벽에 가까운 도피 기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4년 상황이 달라졌다. 그녀의 자금 흐름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가 포착됐다. 영국의 정보망이 그녀의 위치를 좁혀가기 시작했다. 히드로 공항 새벽.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요원들이 조용히 접근했다. 루자 이그나토바, 당신을 체포합니다. 짧은 순간이었다. 도주 시도는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한 사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공항 사람들은 방금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범이 잡힌 것을 몰랐다. 요원들은 그녀를 조용히 호송했고 주변은 다시 평온해졌다. 조사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조사관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루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다. ONECOIN의 자녀 자산. 수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이동 경로. 그녀가 도움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국제 네트워크. 모든 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다큐는 그녀의 부상과 몰락, 그리고 사라짐과 체포의 과정을 추적하며 9조 원 사기의 전모를 재구성한다. 세계가 쫓았던 한 사람의 기록을 다시 꺼내본다. 루자 이그나토바가 사라진 지 몇 년. 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아래에는 거대한 추적망이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 연방검찰은 그녀를 기소한 상태였고 FBI 금융범죄 전담팀은 매달 그녀의 자금 흐름을 다시 분석했다. 유럽사법기구 EU와 로피오엘은 그녀가 각국에서 남긴 조각 같은 흔적을 모아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추적은 숫자에서 시작됐다. ONECOIN이 사라진 뒤에도 거대한 금액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를 도피시키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루자가 혼자일 리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학력 말솜씨,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뛰어났다. 그 정도의 설계를 혼자 만들 수는 없었다. 특히 수사관들의 시선은 두 가지 지점에서 멈췄다. 하나는 그녀의 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럽의 특정 금융 브로커 그룹이었다. 그들은 ONECOIN의 세탁 구조에 깊숙이 연관돼 있었고, 사라진 뒤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자산을 돌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수사관들이 한순간도 루자의 추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였다. 밤마다 켜진 전담 사무실의 불빛 아래에서 수사관들은 루자의 사진을 다시 복원했다. 강단 있는 표정, 프레젠테이션 무대 위에서 웃으며 청중을 장악하던 모습, 천재적인 조작 능력을 가진 사람. 한 수사관은 그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만든 건 하나의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ONECOIN 투자자들 중 많은 사람은 그녀의 강연을 계시처럼 받아들였다. 그녀가 입을 열면 환호가 터졌다. 그녀가 등장하면 새로운 질서를 보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사기의 기반 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며 더 명확해졌다. 루자가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팬들은 음모론을 퍼뜨렸다. 그녀는 죽었다. 그녀는 정부가 숨기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 위해 숨어 있다.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수사관들은 가장 단순한 사실 하나에 집중했다. 사라진 돈은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인다. 그 말처럼 몇 년 동안 숨어있던 금액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느 날 갑자기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흔들림이 의미하는 바는 컸다. 그녀가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런던으로 이어졌다. 영국 NCA는 미국의 정보를 공유받고 즉시 그녀의 가능 거주지를 분석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여러 차례 성형을 거쳤다는 소문이 있었고 수사관들은 변장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 고급 의상, 맞춤형 트렁크, 특정 브랜드의 여행용 화장품. 루자는 도피 중에도 규칙을 버리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 점을 파고들었다. 사람은 자신을 숨기려고 할수록 오히려 평소의 습관을 더 철저히 지키기 때문이다. 그 습관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런던에서 특정 여성의 고급 소비 패턴이 포착됐고 그 기록은 루자가 사라지기 직전과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결제 방식, 동선, 사용한 기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출장을 가장한 요원들이 도심 곳곳을 살폈고 경찰청 내부에서는 포위 계획이 조용히 조정됐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 곧 끝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말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정말 왜 그녀는 런던의 모습을 드러낸 걸까? 도피를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스스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온 이유. 그 단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히드로 공항에 그녀가 나타났다. 이제 그날의 체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추적의 결말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루자 이그나토바가 사라진 건 사람들이 말하듯 갑작스러운 증발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2017년 10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거대한 ONECOIN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수천 명이 그녀의 등장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예고 없이
해외로 이동하거나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상황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날 아침 그녀의 사무실 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겼고 업무용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회사에서 사라졌다. 사무실 안은 비어 있었다. 서랍은 비워져 있었고 중요 서류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노트북과 기타 전자기기도 모두 치워져 있었다. 누군가가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정리해둔 것처럼 CCTV를 확인한 보안팀은 그녀가 오전 첫 비행기를 타고 떠난 걸 확인했다. 행선지는 그리스 아테네. 그것이 마지막 공식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다. 호텔 체크인 기록도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사라지는 기술을 미리 만들어둔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범죄자가 되기 전에 이미 범죄자가 될 준비를 모두 끝내놓고 있었다. 그런데 루자가 도피한 직후 회사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의 최측근들조차 그녀가 사라질 것을 몰랐다는 점이었다. 한 전직 간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까지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날, ONECOIN의 주요 서버 일부가 갑자기 정지됐다. 데이터 백업이 사라졌고 중요 파일들이 지워졌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흔적을 없애고 있었다. 유럽 수사기관은 그녀가 도피를 갑자기 실행한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변호사, 금융 브로커, 신원 세탁 조직. 그녀는 이미 모든 연결고리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녀가 사라진 뒤 유럽 곳곳에서 정체 모를 움직임이 보고됐다. 헬싱키 항구, 두바이 고급 호텔, 불가리아 관련 차량 이동 기록.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사람을 가리켰다. 루자의 형, 콘스탄틴 이그나토프. 그는 루자의 최측근이었고 ONECOIN 운영의 핵심 인물이었다. 루자가 사라지자 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루자가 잠시 휴식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 이메일 패턴을 분석한 끝에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다. 루자의 도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콘스탄틴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리고 체포되자마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루자의 계획, 도피 루트, 자금 흐름, ONECOIN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루자는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다시 움직일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수사관들을 다시 그녀로 향하게 했다. 수년 동안 완벽하게 숨어있던 그녀가 왜 다시 자금 이동을 시작했는지, 왜 런던에 나타났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를 다시 추적해야 했다. 다음 장에서는 루자가 어떻게 이 거대한 사기 제국을 만들었는지, 그 기반이 어떤 방식으로 구축됐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매혹시켰는지 살펴보게 된다. 루자 이그나토바의 이름이 국제범죄수사 기록에 남기 훨씬 전 그녀는 이미 완성된 인물로 보였다.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고 유럽 금융권에서 믿을 만한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정석적인 성공 코스였다. 그러나 그녀가 진짜로 관심을 가진 건 합법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움직이는 기술이었다. ONECOIN은 처음부터 암호화폐가 아니었다.
그러나 루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트코인 이후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강연 무대에서 그녀는 늘 같은 말로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순간이 앞으로의 금융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단어 선택은 계산돼 있었다.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녀의 말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청중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확신을 믿었다. 루자는 강연에서 사람들을 흡수했다. 무대 아래에선 투자자들이 휴대폰을 들고 그녀를 촬영했고 각국의 홍보팀이 새로운 지점을 세우기 위해 움직였다. ONECOI에는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퍼져나갔다.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약속받았다. 그 약속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 계산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체크해야 할 부분보다 놓치면 안 되는 기회에 더 집중했다. 루자는 그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연극 연출자처럼 사람들의 반응을 조절했다. 무대 조명, 발표 영상, 등장 타이밍, 모든 요소가 그녀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사용됐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금융을 바꿀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감춰진 구조가 있었다. ONECOIN의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코인 생성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인은 단지 회사 내부 서버 숫자를 바꾸는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투자자는 줄을 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한번 구조가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에 따른다. 그 분위기를 만든 건 루자였다. 유럽 곳곳에서 그녀는 대형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보석이 박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일부 수사관은 그런 요소조차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기존 금융권을 뒤집을 혁명가로 연출했고 그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종의 신앙처럼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서버 업데이트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코인 생성 기록이 일관되지 않았다. 기술팀조차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 전직 기술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주는 자료만 보고 시스템을 돌렸습니다. 실제 코인 구조는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결정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ONECOI에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루자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구조였다는 것. 그녀가 말하면 움직였고 그녀가 멈추면 멈췄다. 그녀가 돈을 옮기면 투자자들은 더 넣었다. 그 구조적 취약점은 사실 제국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ONECOIN의 성장 곡선은 실제 암호화폐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올라갔다. 루자는 새로운 수익률 자료를 내놓았고 각국의 지사장은 그 자료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투자자는 증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루자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계속 커지는 제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이 무너질 순간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기록을 추렸고 자신과 연결된 계좌를 정리했다. 그리고 도피 루트를 만드는데 몇 달을 사용했다. 제국이 완성될수록 그녀의 그림자는 더 희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사라진 뒤 전 세계 수사기관이 발견한 충격적인 연결고리들을 살펴본다. 그 연결고리는 결국
그녀를 다시 런던으로 이끈 원인이 되었다. 루자 이그나토바가 사라진 뒤 수사기관들은 그녀의 행방보다 먼저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흔적을 지울 수 있어도 거대한 돈줄은 완전히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ONECOIN이 무너진 듯 보였지만 자금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서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먼저 불가리아부터 살폈다. ONECOIN 본사가 있던 곳, 그리고 루자 가족의 기반이 있던 지역. 그러나 본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직원들은 대부분 떠났고 서류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런데 회계 기록이 이상했다. 사라지기 직전 몇 달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이 여러 나라로 분산돼 있었다. 은행이 아니라 현금도 아니었다. 일부는 보석, 일부는 고급 미술품, 일부는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뉜 부동산 형태였다. 이런 방식은 누군가 전문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였다. 수사관들은 루자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범이 아니라 거대한 세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두바이로 향한 투자금 흐름은 수사팀의 시선을 끌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된 금 자산이 포착됐고 루자와 관련된 신탁 계좌도 발견됐다. 사라진 돈의 일부가 고정 자산으로 변환되면서 흔적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 금융범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돈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흔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수사기관이 방향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유럽 여러 나라에 있는 비슷한 패턴의 계좌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움직인 자금들, 서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막상 추적하면 연결되지 않는 선들, 이 모든 구조는 누군가가 목적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었다. 그 구조 안에는 루자의 형, 콘스탄틴의 움직임도 있었다. 그는 루자의 부재를 감추기 위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루자의 지시를 따르듯 여러 계좌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제의 공동 작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콘스탄틴은 미국에서 체포됐고 그가 제출한 증언은 국제수사팀에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와 연결된 사람들은 아직 활동 중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루자는 사라지기 전에 여러 국가의 신원 세탁 조직과 접촉했고 일부는 그녀의 이동을 전담하는 역할까지 맡았다고 한다. 이 조직들은 불법 금융, 밀수, 위조 여권, 부동산 세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잘 짜인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그들의 서비스 비용을 미리 지불해둔 상태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계획된 은신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한 지점은 그녀의 돈 흐름이 완전히 숨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 흐름을 일정 간격으로 일부러 흔들어주는 것처럼 그 흔들림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중동, 동남아시아, 심지어 남아메리카에서도 작은 금액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이 흐름이 모두 하나의 중심을 향해 결국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그 중심이 바로 영국이었다. 영국 금융기관의 한 보고서에서 익명의 고액 투자자 계좌가 포착됐다. 계좌 주인은 명의만 달랐을 뿐 자금 이동 패턴은 루자 이그나토바가 사라지기 직전과 매우 유사했다. 그 문서를 확인한 수사관들은
즉시 영국 국립범죄수사국 NCA에 정보를 넘겼다. NCA는 그 순간부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계좌는 단순한 금융 활동이 아니라 신호였다. 루자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그녀가 런던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신호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NCA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이 나라에 있다. 그 한 문장이 히드로 공항 체포 작전의 시작이었다. 히드로 공항에서의 체포는 겉으로 보기엔 빠르고 단순한 작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개월간의 분석과 수십 명의 요원들이 쌓아 올린 단계적 포위망이 있었다. 루자 이그나토바가 영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확인된 뒤 NCA는 곧바로 감시망을 조정했다. 그녀가 사용하는 여권 유형, 선호하는 항공권 예약 방식, 그리고 도피 중에도 고집하던 생활 패턴까지 모두 변수로 분석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자신을 지우진 않았다. 그것이 결국 약점이 됐다. 감시팀은 런던 외곽에서 그녀와 매우 유사한 동선을 가진 여성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외형이 조금 달랐지만 행동 습관은 루자와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가방을 드는 방식, 의류 브랜드 선택, 심지어 카페에서 주문하는 패턴까지. 감시요원들은 이런 패턴이 우연일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녀가 외모를 바꾸었을 가능성 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공항과 런던 시내를 반복적으로 오갔고 특정한 사람들과 접촉했다. 누군가는 그녀가 다시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 움직임을 협상을 시도하려는 흔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확한 목적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적 단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와 연관된 계좌에서 정체를 숨기기 어려운 거래 하나가 발생한 것이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거래 패턴은 과거와 완전히 일치했다. 그 거래가 발생한 시점은 그녀가 런던 중심가에 있을 때였다. 동선과 금융 기록이 맞물리자 수사팀은 즉시 로그를 정리해 공항 출입 가능 시간을 계산했다. 그리고 예상 시간대에 히드로 공항 입국장에 나타난 여성이 바로 루자였다. 공항 CCTV 속 그녀의 모습은 차분했다. 트렁크를 끌고 정확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시선은 주변을 경계하는 듯. 하지만 과도하게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다. 요원들은 움직였다. 일부는 앞에서, 일부는 뒤에서 동선이 엇갈리지 않도록 조정하며 접근했다. 접근 순간에는 어떤 소란도 없었다. 명령도 고성과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신분 확인과 체포 절차가 이루어졌다. 루자 이그나토바, 영국 국립범죄수사국의 지시에 따라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그 얼굴엔 놀라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마치 계산이 어긋난 듯한 표정, 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체념. 체포 직후 그녀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손목을 내밀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사건 한복판에 있던 여인이 바로 그들 옆에서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가 호송되는 동안 수사팀 내부는 복잡한 분위기였다. 드디어 잡았다. 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왜 이제 나타난 걸까? 라는 새로운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 초기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가 있었다. 루자는 침묵하지 않았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는 말하지 않겠다고만 반복하던 기존의 예측과는 달랐다. 컨퍼런스룸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담담하게 첫 마디를 꺼냈다. 당신들이 아는 이야기와 내가 아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 말은 NCA 요원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런던에 왔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든 것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의 깊이는 쉽게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즉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했고, 그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단순한 신병 확보 이상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사라진 돈, 숨겨진 네트워크, 그리고 루자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조각은 세계 여러 나라가 찾던 퍼즐의 핵심이었다. 체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어떤 의도로 다시 영국으로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일뿐이었다. 루자 이그나토바가 체포된 뒤 NCA는 그녀를 조사실로 옮겼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마치 변호사와의 상담을 기다리듯 조용하고 절제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침착함 속에 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체포 순간보다 조사실에 들어온 이후에 더 긴장한 듯 보였다. 마치 이 방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모든 운명을 결정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요원들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왜 영국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은 고요했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조사관들의 시선을 일제히 붙잡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말이 단순한 변명인지 또는 그녀가 진짜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그녀가 언급한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루자의 표정에는 분명히 한 가지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수사관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사라진 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대답은 또 짧다. 제가 모두 통제한 게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그녀가 단독으로 제국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루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직도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 수사관들은 그 팀이 루자의 도피를 도왔고 자금 흐름을 나누어 관리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생존까지 보장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스스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커다란 구조물 속에서 움직임을 강요당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완전히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말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질문을 받았다. 왜 지금 다시 움직였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해 내려놓듯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곳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도피 생활의 균열이 드러나 있었다. 몇 년 동안 사라져 있던 동안 그녀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자금도 완전한 통제 상태가 아니었고 그녀와 연결된 네트워크도 이제는 더 이상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일부는 그녀와 결별했고
일부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다. 그 복잡한 균열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숨어 지낼 수 없었다. NCA 수사관들은 그녀가 런던에 나타난 이유가 의도적인 귀환이 아니라 밀려온 선택일 가능성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메시지에 가까웠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쫓겨온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가 알고 있는 자금 흐름은 국가 단위 수사기관이 수년 동안 찾지 못한 정보들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은 각국의 금융범죄 수사팀에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진 않았다.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돌려 말하며, 일부는 침묵으로 처리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대답을 거부했다. ONECOIN의 핵심 네트워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나도 완전히 모릅니다. 이 말은 진실일 수도 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루자 이그나토바의 체포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사건의 시작이라는 점이었다. 수사팀은 이제 그녀가 남긴 퍼즐 조각들을 모아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그 연결고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수사팀의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다. 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라져야 했던 건 다른 것들이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국에서 체포된 루자 이그나토바. 그녀가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제작할 때 큰 참고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